오늘은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의 저자이신 김성효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글쓰는 엄마이자 16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십니다. 초중고 선생님께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현재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스피치라이터 장학사로 있으며 올바르고 지속적인 독서와 글쓰기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라는 책을 가지고 다독다독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 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선생님이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네. 저희 다독다독을 위해서 올라와 주신 김성효 선생님과 책 이야기를 좀 더 잘 나눠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네. 네. 이 책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와우. 쓰게 된 네, 계기, 네. 처음에 어떤 책을 쓰고 싶었냐면 글쓰기 책을 쓰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쉽고 재밌게, 그리고 글쓰기에 A부터 G까지 쭉 이렇게 다뤄지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글쓰기 모임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걸 아이들한테 조금 쉽게 한번 써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읽기가 없는 쓰기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기를 빼놓고 글쓰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글쓰기 책을 쓰면서. 그래서 다시 앞부분 읽기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서로 표현을 했지만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작업을 했죠. 전부 다 다시. 그래서 독서 쓰고, 그리고 뒷부분에 글쓰기를 그래서 독서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마무리되는 그런 공부의 본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이 힘들었죠. 네. 엄청 힘들었어요. 네, 굉장히 다작하신 작가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판타지까지 만드셨더라고요, 네. 책을. 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책을 쓰기도 하시고 네. 또 초등학생을 네. 위한 책을 쓰기도 하시고 동화책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효 선생님이십니다. 작가가 네. 직업도 아니시고 본업이 있으신데 네. 남은 짜투 시간이면서 쓰신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책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다독다독에 출연하시는 작가분들을 많이 읽고 많이 쓰시다 보니까 본업이 있으셔도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시면서 네. 1년에 책 한 권씩 쓰시는 분. 네. 저희 빠시형님이라고. 네. 그럼 그럼,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하세요. 하신 거 좋으면 그걸로 끝내면 돼. 네, 네. 하세요. 네.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는 김성효 저자의 20여 년의 경험과 사명이 다듬은 독서 교육과 글쓰기 교육에 관한 훌륭한 길잡이 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다양한 시도로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이끈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고 특별한 성효쌤이었는데요. 경험에 의해 효과를 본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딱 맞춘 꿀팁이 챕터마다 녹아 있어서 바로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서로의 길을 이끄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로서는 많은 공부와 수고로움이 드는 일인데요. 독서에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만족했고 독서에서 글쓰기로 이어지는 길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친절하고 풍부한 예시와 정통한 연구 결과, 재미있는 놀이 방법으로 안내받아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써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참 이 책 읽으면서 로사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딱 맞아요. 그 연령대 자녀가 있으셔서. 그렇죠. 그리고 또 글을 또 좋아하는 또 자녀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네, 도움 받았을 것 글 같아요. 읽고 네. 엄마 닮아서. 네. 저는 사실 읽으면서 저희 아들한테 뭐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근데 아직 유치원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다 적용하기엔 조금 이르다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남자 아이라면 아버지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요즘 자주는 못 하는데 이렇게 밤에 아들하고 같이 책 한 권을 읽고 또 얘기를 좀 나누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막 집중해서 오랜 시간을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좀 흥미로워하고 아빠가 옆에서 읽어주면 궁금한 거 자기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아는 단어들이 조금씩 눈에 띄면 띄엄띄엄 읽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정말 나중에 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막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좀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제가 띄엄띄엄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이 좀 잡혀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글쓰기 단계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책에 잘 수록이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와 한글 공부를 해야 될지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조금 더 되새김질하고 또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하준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일단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도 좋겠지만 네. 연령과 관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글쓰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제 본인한테도 적용해도 좋을 것 같고 자식들과 같이 하게 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인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책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렸을 때 책을 더 많이 읽고 나이를 먹을수록 책을 덜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이 안 써져 갖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더 많이 읽어보고 따라쓰기라도 해보라고. 일단 이 읽기가 시작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유치원도 안 보냈고 저희는 안 보냈었는데 네. 애 엄마랑 저랑 그런 좀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딱 하나 시켰던 게 독서는 진짜 죽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 시킨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아빠 엄마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따라 읽게 하는 것들. 근데 그리고 또 엄마 어느 정도 이제 그 책을 제대로 읽은 다음부터는 독후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시키고 이제 책 읽기랑 독후감만 거의 초등학교 내내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책에 나온 대로요. 중학생이 되니까 아빠가 맨날 글 쓰니까 근데 아들하고 딸이 맨날 따라서 글을 써요. 블로그에다가. 심지어는 이제 소설도 쓰고 웹소설 쓰고 심지어는 네이버 웹소설 써가지고 뭐 상위 순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진짜요? 같은 경우. 아들 같은 경우 지금도 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작문하는데 얘네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이게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쓰는 거.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긴 글을 쓰는데도 이게 좀 거부감이 없다고 하는 것들 그것만 없어진 것이 제가 교육을 열심히 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성공한 어떤 자녀 교육법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이 책을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됐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되게 좋은 옛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튼 어른들도 이거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평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 책 읽은 독자로부터 네. 기분 좋았던 평이나 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평은 지금 하신 말씀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린 자녀인 경우에는 두고두고 읽겠다. 네. 나중에 더 읽어야 될 책이다 이런 거고 초등 학부모님들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이 특히 교실에서 써먹겠다 이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이제 잘한 경우에는 아이가 큰 경우에는 그게 맞았었구나 또는 그걸 놓쳤구나 이제 이런 평들이었고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어떤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강사분이 서평을 쓰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책 먼저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 연산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진짜 잘할 거면 책부터 읽어야 된다.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학도 잘할 수 없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서평을 읽으면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죠.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고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는 그 평이 조금 반가웠고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써먹겠다. 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바로 공개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공개 수업으로 이 책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반가웠어요. 특히 이제 독서는 그나마 지금 학교에서도 원작품 읽기 같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글쓰기는 선생님들도 별로 자신이 없고 또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뭐 교대 과목에서 글쓰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중에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도 저는 어느 정도의 원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깨치려면 이게 엄청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쉽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안내서 같이 그렇게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책이 몇 세까지 나왔어요? 5세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네요. 그리고 이건 또 시기를 탄 책이 아니라서 계속 아마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구조를 좀 목차를 좀 알려주세요. 목차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1부, 2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1부는 읽기고요. 2부는 쓰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목은 1부가 초등 독서의 힘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이제 하위 목차로 읽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그리고 독서 수준별 솔루션이 총 4단계가 나와 있어요. 글자 읽기부터 읽기, 이해력 기르기, 다양하게 읽기, 그리고 깊이 읽기. 이렇게 읽기에 관련된 내용을 1부에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부는 초등 글쓰기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초등 글쓰기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요. 연꽃 기법이라는 실질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론, 글쓰기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2부는 좀 전반적으로 다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읽기 쓰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요. 초등 읽기 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냥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생각났어요. 그 연꽃 기법을 어떤 분이 서평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노벨 교육상이 있으면 줘야 된다. 근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쉬울 거다. 선생님들도 실제 제가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걸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1부나 2부 마무리에 연꽃 기법이 어떤 것인지 해주시면 2부에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2부. 첫 시간은 읽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 근데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실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던데.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냥 읽는 줄 알았어요. 때 되면 읽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글자를 아예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둘째는 나중에 막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책에 나온 것처럼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읽기가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서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하면은 그냥 최치원은 뭐 만 3세에 천자문을 읽었다는데 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는데 왜 저절로 안 깨쳐지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책을 읽어도 잘 해소되지 않는 읽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책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썼고 실제로 아이가 글자를 깨치고 글을 읽고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하고 하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책을 쓰고 난 지금은 하나하나가 너무 경이롭다라는 생각 정도까지 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게 그런 글자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글자 읽게 되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뭐 옆집에도 읽고 그 집에도 읽더니 우리 애도 읽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놀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비한 거다. 이건 아이가 글자를 읽었다는 것은 뇌가 이미 변화됐다는 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고등동물로 진화한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그 네네. 전의 뇌와 그 이후의 뇌는 다르죠. 아예 듣고 말하는 뇌는 가지고 태어나죠.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읽는 뇌는 노력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차원이 다른 신비로운 거예요. 네. 네. 너무 신비롭고 저는 글쎄요.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점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럼 그런 게 너무 예쁘고 신기해요. 네. 아, 저 엄마들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점이 거의 사람들이 네. 안 가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렇습니다. 광화문 교보문 갔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없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와서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읽기에 대한 글을 여시면서 난독증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그만큼 읽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난독증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로도 네. 많이 만나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였는데, 항상 말하자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받아쓰기를 시험 보는데 항상 거의 빵점 아니면 10점, 20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정말 아이는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반듯하고 너무 괜찮은데 보면 항상 받아쓰기를 보면 기억하고 니은이 뒤집어져 있고 헷갈려해요. 디귿하고 리을을 헷갈려하고 숫자 6하고 9는 언제나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쓸 때. 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제 그걸 알려주고 지도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얘 거 책상은 이렇게 보면은 이 속이 막 다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급 경영 멘토링이라는 책을 쓸 때 네. 책상 정리, 사물함 정리만 챕터 하나로 쓸 정도로 제가 정리하는 걸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지도를 하는데 얘 건 안 돼요. 사물함 딱 열면 이게 다 쏟아져요. 항상. 신발끈을 못 묶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네. 학습 부진?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학습 부진?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또는 되게 산만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학습 부진이나 산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독증이었던 거죠. 근데 난독증에 대해서 교사님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쓰면서 읽기 교육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난독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학급 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난독증일 경우가 한 15%에서 20%까지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진짜 많은 네, 거잖아요. 많은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반에 내가 30명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중에 3명 정도 이상 또 3명 난독증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일부러 그거를 언급을 했죠. 네. 네. 엄마들이 아이가 책을 이제 글자를 읽거나 하는 것이 더딜 경우에 또는 읽는 것이 유창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아이를 다그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속이 엄청 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못하냐 막. 근데 그럴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난독증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면 어떻겠냐. 네, 이런 의미에서 언급을 했죠. 네. 선생님들께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다른 독서교육 체계에서는 난독증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맞아요. 네. 네, 안 해요. 근데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사도 학부모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하나 그럼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네, 걔네들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제가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1번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떤 행동 특징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만나는 건 다르니까. 그리고 이 특히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창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받아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준다면 계속 요구를 하겠죠. 똑같이 앉아서 받아쓰기를 하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얘가 난독증이구나라고 만약에 담임교사가 알게 된다면 선생님이 얘를 받아쓰기를 시키지 않고
구술평가로 대체한다거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아이들은 불러서 물어보면 말로 하는 건 또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아이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뭐 난독증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글자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거나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처럼 저학년 모든 아이들한테 사실 해당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도 방법이. 기억하고 니은은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억하고 니은을 가르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굵은 색연필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연필로 쓰고 이렇게 가늘어지긴 하지만 그냥 쭉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런데 이 난독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니은을 그냥 가르치면 헷갈리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가르칠 때 기억은 빨간색, 니은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차별화를 확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글자를 배우면서 아 기억하고 니은은 많이 다른 글자구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또는 이제 글자 헷갈리는 글자나 좀 아이가 어려워하는 글자는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토, 모래놀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기억을 뭐 이렇게 점토를 쌓아서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이게 기억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많이 개선이 되나요? 그렇게 돼요. 하면? 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도 특히나 이제 공부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글씨 공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난독증 아이들한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응용해서 가르치면 얘네들한테 똑같이 도움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걸 또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네. 학교에서도 그걸 참아줄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똑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한 형님이 애가 있는데 10여 년 전 일인데 초등학생인데 어이랑 아이 애 있잖아요. 애. 네.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저희 네. 형님 같은 경우는 저기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애한테 계속 그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희롱하는 것처럼 애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 저 형님이 이제 아시는 분 형님이 화가 나갖고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10여 년 동안 애를 가르쳐봤지만은 이걸 모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날 놀리는 거다. 네, 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애랑 근데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자퇴를 시킨 다음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 보내기 전에 테스트를 받잖아요. 상위 0.0002% 안에 들은 지식이 있는 애예요. 지금 대학 교수예요. 미국에서 한국 안 오고 그런 세례도 있고. 그러니까 애랑 애 틀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일단 획일하게 가르치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양쪽에서 다 맞아야지 네. 그게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은 다 알아야 돼요. 네. 제 생각에는 저도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라서 걔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저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돌아보니까 걔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내가 알았으면 조금 더 잘 해줄 텐데 잘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사례를 굳이 책에 언급한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 네. 알아야 한다. 이건 공부하자. 뭐 네. 이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 네. 챕터가 가장 앞쪽에 예, 일부러.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거를 뺄까 말까 사실 다른 네네. 책에서는 독서 책에서는 이걸 안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뺄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꼭 앞에 넣어주고 싶었어요. 네. 교사 근데 진짜 입장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혹시 우리 아이가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을 네. 듣는 네, 분들 그럴 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책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서 보시면 그렇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정리도 안 되고 글자 네. 2랑 뭐 숫자 12씩 헷갈린다고 저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음. 그게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뇌가 아니, 덜 발달했었나 봐. 난 솔직히 고백하면은 전 아직도 맞춤법이 잘 안 돼요. 책을 다 20권을 냈는데도 아직도 맞춤법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그냥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배우들도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난독증인 맞아요. 배우도 네. 많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